자, 그렇다면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 참된 지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전혀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한다. 언제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하고, 어디서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하고, 또 누가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상대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가, 언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때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 봐도 똑같은 것이고,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것이고, 또 더 나가서 누가 봐도 이제 똑같은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에 따라 달리 보인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은 이렇게 전혀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감각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제 밥을 먹었을 때와 밥을 먹지 않았을 때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밖의 사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밖의 사물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그 변화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나무의 모습, 또 꽃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여름에 장미꽃이 참 활짝 피고 아름답게 폈습니다만, 이것이 한 7월쯤 가면은 이제 가을이 지면 꽃들이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밖의 사물들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감각, 눈과 코와 귀와 입, 이런 감각들, 이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된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변함없는 지식, 또 불변하는 지식, 진리, 이것은 그 지성적 반성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성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은 변화하는데, 지성적이거나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이죠. 감각은 변화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틀림없는 지식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각은 변화하죠. 감각은 이랬다 저랬다 변화하지만은 그 생각을 통해서는 그런 앞에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된 지식, 틀림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밀랍으로 맞는 초가 있습니다. 우리 그 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초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길이도 크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초가 타게 되면 초가 타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초의 그 향도 없어지고 모양도 없어집니다. 이 초가 다 없어졌다고 해서 초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으로 볼 때는 없어진 것이죠. 감각적으로 볼 때는 초가 있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가 원래의 모습으로 있다가 불이 타서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으로 볼 때는 초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초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초가 타서 밀랍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나는 여전히 그 밀랍의 크기, 초가 몇 센치 크기였다라든가, 그것이 불이 붙어서 어떻게 변화됐다라든가, 그 불이 붙었을 때 어떤 향기를 냈다라든가, 이런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떠올리는 것이죠. 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것이 바로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은 변함이 없죠.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지성적 반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그 감각은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지만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전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처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불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 속에서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지성적 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초의 그 참다운 모습은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는 그런 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이런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는 초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반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감각된 것을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 이제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된 것은 변화하지만, 감각된 것을 반성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된 것이라고 하는 건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된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 불에 타서 어떻게 변화됐고, 향이 어땠고, 그것이 그 불에 다 타서 없어졌던 것을 생각을 전체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성적 반성이고, 초라는 것은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타서 없어지는구나 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의 예처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철로를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철도는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철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멀리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멀리 보면 왼쪽의 그림처럼 말이죠. 멀리 보면은 사실 이 두 개의 철도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철도가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철도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또는 그렇게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곰곰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지성적 반성 아닙니까?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의 본래 모습, 참다운 모습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평행하지 않다면은 기차가 어떻게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차가 지나가려면 그것이 평행해야만 된다. 따라서 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행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그것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